그냥 차라리 회사 다니는 게 나을 뻔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봐 퇴사 후에 내가 직접 겪는 거는 경제적인 것보다 사실 이 시간 관리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기 의심이나 불안 이런 게 좀 더 큰데요. 우리가 어떤 내적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갈 때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보통 많이 놀거든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자꾸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일하고 싶어지네요. 회사 다닐 때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에너지인데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퇴사하고 이제 쭉 혼자 일을 하면서 나도 그렇게 이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만큼 의지가 강한 인간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막 창의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왜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열정은 오래 가지 않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서 꼭 그걸 선택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또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 해도 그 중에 반 이상은 못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도 그 얘기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최소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걸 당장 찾지는 못해도 그런 것들을 계속 나한테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방법들 그리고 그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계속 연구해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자기 발전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흔히 자기계발이라고 하면 자격증이나 영어 공부나 그리고 회사에 관련된 일만 하게 되는데, 회사를 막상 그만두고 이제 내가 개인적인 생활을 시작해보면 회사에서 내가 하던 일이 얼마나 정말 그 요만한 일이었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 딱 그런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회사에서 아무 소용이 없듯이 회사 다닐 때 하던 일이 밖에 나와서는 거의 이제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밖이라고 하면 퇴사 후에. 그래서 나를 좀 새롭게 배워가고 나를 계속 발견해 나가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지루하고, 그리고 뭔가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롤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가르쳐 준다 한들 그게 이제 몸으로 좀 체득하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힘들다, 내 길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할 때마다 저를 조언해 주는 지인은 남편이긴 한데, 남편이 항상 하는 얘기는 이거였어요. 그냥 갈 때까지 가봐라. 갈 때까지? 어떻게 갈 때까지 가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퇴사를 하는 게 이제 두려운 게 예를 들면 경제적인 거, 그리고 퇴사 후에 내가 직접 겪는 거는 경제적인 것보다 사실 이 시간 관리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기 의심이나 불안 이런 게 좀 더 큰데요. 경제적인 건 오히려 약간 뒤로 밀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아직 나이가 젊고 뭔가를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은 벌 수 있지만 내가 회사 다닐 때보다 오히려 더 못한 쪽으로 될까봐,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회사 다니는 게 나을 뻔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봐 너무 이제 불안한 거죠. 근데 그런 불안한 심리조차도 막연한 것에서 오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 불안한 심리를 갈 때까지 가본다는 건 뭐냐면, 항상 이 불안은 어떤 미래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어느 시점에 내가 이걸 계속 잘하고 있을지, 아니면 내가 돈도 벌지 못하고 그러고 있을지 이런 게 걱정이 되면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을 하거나 글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그러면 지금 계속 1년 뒤인데 백수라면, 내가 1년 뒤에도 돈을 벌고 있지 못하다면, 혹은 내가 1년 뒤에 이 사업이 망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 미래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거를 막연하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걸 지금 고민을 해보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갈 때까지 가보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불안한 심리이고, 두 번째가 쉴 거나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리고 계획한 게 있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내야지. 혼자 일할 때 재택근무나 이런 것도 보면 꼭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는 세워두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안 지켜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어떤 날은 완전 아무것도 못하고 어떤 날은 미친 듯이 일해요. 그리고 저도 지난 주말이랑 요 며칠 계속 막 1시, 2시에 자는데 회사 다닐 때는 물론 당연히 회사 가서 일을 하니까 그렇게 잠을 안 자기도 하지만 제가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요즘은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미치도록 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초반에는 너무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회사 그만뒀다고 이제 남들처럼 여행 갔다고 이런 걸 안 했어요. 돈 쓰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그걸로 되겠어? 그런 건 약간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2주 갔다 온다고 그게 그 산후관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난 소소하게 놀자 이러면서 거의 막 몇 달 동안 조조 영화도 보고 뭐 저녁에 친구들도 만나고 막 이런 식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그게 부족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무기력에 한번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특히 뭐 출판사 거절 아니면 뭐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잘 이렇게 생각도 안 나고 힘들어지고 막 남들과 비교되고 이랬을 때 그게 이제 한번 에너지가 막히기 시작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상심리에 쩔어서 그렇게 막 놀고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한 시간을 몇 주씩 보내다가 정말 바닥에 누워서 등을 안 떼고 한 서너 시간을 누워가고 뭘 보거나 뭐 좀 이렇게 멍 때리거나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나중에는 조금씩 좀 일이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유튜브를 찍고 내일 올려야지, 뭐 일주일에 3번 해야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안 돼요. 그냥 글 쓰고 싶으면 글 쓰고 뭐 누구 뭐 유튜브 보고 댓글 달고 싶으면 댓글 달고 그것도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왜냐면 그런 소소한 자극들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저의 유튜브나 아니면 글쓰기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드 보는 것보다는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원고 쓰기를 완성을 했고 다시 투고를 한 거예요. 출판사에 투고를 하고 나서 아직 뭐 이렇게 딱히 거절한다 아니면 뭐 우리랑 하자 이런 내용은 없지만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저는 출판사의 어떤 회신 여부랑 상관없이 안달복달 하지 않고 지금 그냥 꾸준히 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좀 굴곡 같은 거죠. 처음에는 그런 놀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쉬고 늘어지고 싶은 마음, 무기력함, 그러다가 조금씩 일하기 시작을 하다가 최근에는 일에 거의 미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야근을 매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막 무기력하고 이럴 때는 너무 불안했어요. 내가 회사를 안 다니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결국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되게 불안했지만 어쨌거나 꾸역꾸역 버텨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든 걸 버텨낸 게 아니라 좀 무기력한 걸 버텨낸 것 같아요.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에너지가 터지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상심리 한번 터지고 쉬고 싶은 거 한번 터지고 무기력 막 우울 이런 거 터지고 나니까 결국 일하고 싶은 마음도 이제 터지게 되는 그런 날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적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갈 때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면 또 내가 퇴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거는 전부 다 막연하고 또 그게 갈 때까지 가본 게 아니고 상상으로라도 항상 우리는 생각으로도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할지도 몰라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욕구와 감정은 풀어내지 않는 이상 계속 머물러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까지도 차단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풀지 않으니까 그게 보상심리로 돼서 나오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계획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런 에너지 막힘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쭉 고속도로 아우토반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덜컹덜컹 이렇게 과속 방지턱에 걸리듯이 좀 이렇게 정체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 정체되는 구간 동안 사실 도로 위에 시간을 버리는 거기도 하지만
그 정체된 것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쓱 잘 뚫려서 달릴 때 오는 시원함 이런 것도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세용지마라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뭔가 불안하거나 내가 계획한 일이 있는데 잘 안 된다면 한번 끝까지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게 쉬는 거든 뭐 먹는 거든 아니면 뭐 게임을 하는 거든 그 어떤 것이 됐건 끝까지 한번 가봤을 때 우리는 뭔가 완전히 그 바닥을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바닥을 이렇게 안 치면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무섭기도 하고 막연한 그게 어떤 기대나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오히려 더 길게. 그러니까 굵고 짧게 그냥 훅 치고 올라오는 게 차라리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그게 글이 됐건 상상하기가 됐건 아니면 내가 그림을 그리건 그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글로 써보고 그리고 말로라도 한번 해보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백수가 된다면, 내가 그래서 사업을 망한다면, 내가 그래서 노숙자가 된다면 그 다음엔 어떡하지? 그럼 노숙자가 되면 뭐예요? 뭐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그죠? 신문지 덮고 자고 이러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느껴보려고 일부러 노숙생활 체험 막 이런 것도 해보기도 하는데 아마 상상은 그 이상이 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끝에는 와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삶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